왜 우리는 늘 선택 앞에서 흔들릴까?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메뉴 하나 고르는데도 10분 넘게 고민하고 작은 결정을 앞두고도 이게 맞을까, 틀릴까 머뭇거린 적이요. 우리는 매일 선택 속에 살아갑니다. 아침에 뭘 입을지, 점심에 뭘 먹을지, 작은 선택부터 진로, 결혼, 이직 같은 큰 선택까지. 그런데 중요한 순간일수록 우리는 더 쉽게 흔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늘 선택 앞에서 자신감 있게 못하고 불안해하며 망설이는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붙잡아 보려 합니다. 왜 우리는 선택 앞에서 흔들릴까? 그리고 흔들림 속에서 어떻게 나만의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선택이란 단어만 들어도 벌써 가슴이 답답해지는 분 있나요? 특히 중요한 선택일수록 우리는 쉽게 지쳐버립니다. 작은 선택은 가볍습니다. 커피를 아메리카노로 할지, 라떼로 할지. 이건 틀려도 별일이 없죠. 하지만 큰 선택은 다릅니다. 이 직업을 선택하면 평생 괜찮을까? 이 사람과 결혼하면 후회하지 않을까? 선택의 무게가 커질수록 우리는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그건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안정과 안전을 원합니다. 선택은 그 안정감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 길을 택하면 다른 길은 잃게 되니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를 얻으면 다른 가능성은 놓쳐야 한다는 의미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좋은 기회가 두 개 동시에 왔을 때 차라리 아무 선택도 못하고 시간만 흘려보낸 경험 말입니다. 선택은 책임을 동반합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건 사실 책임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른 결과가 좋으면 괜찮지만 틀리면 그 책임은 온전히 내 몫이 되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나 말고 누가 대신 결정해줬으면 하고 속으로 바랄 때가 많습니다. 책임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건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만큼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볍게 고르는 대신 내 삶을 더 깊이 고민하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선택 앞에서 흔들린다는 건 내가 삶을 대충 살지 않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무거운 선택 앞에 서 있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흔들리는 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 삶을 진지하게 대하기 때문이야. 선택의 무게는 두렵지만 그 무게가 있기에 우리는 더 단단한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흔들리는 또 다른 이유, 바로 잘못될까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선택 앞에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바로 틀릴까 봐입니다. 이 선택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나중에 크게 후회하면 어떡하지? 이 불안이 우리를 쉽게 묶어버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싫어합니다. 작은 실수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큰 실수는 평생 짐처럼 남을까 겁나죠. 선택은 늘 결과를 동반합니다. 그 결과가 좋으면 다행이지만 잘못되면 모든 책임은 내 몫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발을 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경험 있지 않나요? 시험에서 두 개 답 중 하나를 골라야 할 때 마지막까지 망설이다가 정작 고른 답이 틀리면 처음 생각이 맞았는데 이렇게 후회한 적이요. 이게 바로 후회의 공포입니다. 틀린 선택, 실패한 인생이라는 과장된 불안이 우리를 올가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손실회피 성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훨씬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실패할까 두려워 아예 선택 자체를 미루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연애를 할지 말지 망설이는 사람. 잘못 선택하면 상처받을 거야. 이 두려움 때문에 시작도 못하고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직장을 바꾸고 싶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회사가 더 나쁘면 어떡하지? 이 불안 때문에 현재의 불만족을 억지로 참고 버티기도 하죠.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실패는 선택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실패도 선택의 일부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만 우리는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모두 수많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오히려 그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수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만 그 속에서만 새로운 길을 본다. 잘못된 선택을 두려워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아예 아무 선택도 하지 않는 건 더 큰 후회를 남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망설이고 있나요? 틀릴까봐 고민하면서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마음을 바꿔보세요. 틀려도 괜찮아. 이 선택에서 배울 수 있으니까. 완벽한 선택은 없습니다. 모든 선택은 어느 정도의 실수와 후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틀려도 다시 일어나는 힘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건 내가 인생을 진지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잘못될까봐 흔들리는 마음 그 자체가 내가 삶을 외면하지 않고 맞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틀릴까 두려운 건 인간이기에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흔들리는 또 다른 이유, 바로 불확실성의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 앞에서 흔들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선택은 언제나 미래와 연결됩니다. 하지만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죠. 바로 이 알 수 없음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길을 걷다가 두 갈래 길을 만났습니다. 왼쪽 길은 익숙해 보이지만 지루하고 오른쪽 길은 새롭지만 위험해 보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멈춰섭니다. 왜냐하면 어느 길이 맞는지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불확실성의 그림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본능적으로 원합니다. 예상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커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모호성 회피라 부릅니다. 사람은 결과가 불확실할수록 결정을 미루거나 포기하려 합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안 해. 이게 우리 본능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성공할까 실패할까 알 수 없으니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순간들. 하지만 인생에서 중요한 기회들은 대부분 불확실성 속에 숨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보장된 길은 이미 다른 누군가가 걸어간 길일 뿐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건 무섭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능성의 문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확실하지 않기에 우리는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과학자, 예술가, 창업가들은 모두 불확실성 속으로 뛰어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결과를 알 수 없었지만 그 모험 덕분에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불확실성은 피할 수 없습니다. 내일 일조차 확실히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완벽한 선택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불확실성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내게 중요한 건 무엇인가? 내가 지키고 싶은 가치는 뭘까? 이 기준이 있으면
불확실성은 덜 두렵습니다. 예를 들어 직업을 선택할 때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배움을 즐기는 사람이다 라는 기준이 있다면 새로운 길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을 안고 걸어갈 용기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로 뛰어들어라. 거기서만 너의 항로를 찾을 수 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불확실성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확실하지 않아서 두렵지만 확실하지 않기에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 불확실성은 삶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건 그만큼 빛도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선택 앞에서 흔들리는 건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더 넓은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선택을 흔드는 또 다른 요인, 바로 우리의 뇌와 심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 앞에서 흔들릴 때 그 배경에는 뇌의 작용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늘 두 가지를 동시에 원합니다. 안정과 보상,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 우리는 쉽게 망설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안정적인 직장을 계속 다닐지 아니면 새로운 기회를 잡아야 할지. 안전회로는 그냥 있어 위험해 라고 말합니다. 반면 보상회로는 도전하면 더 큰 보상이 있어 라고 유혹합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안전을 지키려는 건 편도체가, 보상을 기대하는 건 도파민 회로가 담당합니다. 이 두 신호가 동시에 울리면 우리는 머릿속에서 끝없는 토론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 앞에서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차며 머리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실험에서도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큰 보상이 있어도 위험이 크면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손실을 피하려는 본능이 이득을 얻으려는 욕구보다 훨씬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인지적 갈등입니다. 안전하게 남을까? 새로운 보상을 쫓을까? 뇌는 이 갈등 속에서 끝없이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선택일수록 우리는 금세 지치고 맙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몇 날 며칠 고민하다가 막상 선택을 하고 나면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허탈함이 몰려온 적이요. 그건 뇌가 과도한 에너지를 소모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도 있습니다. 뇌는 익숙함을 좋아합니다. 새로운 길보다 익숙한 길을 택할 때 더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습관을 바꾸는 게 그토록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뇌가 항상 우리를 가두는 건 아닙니다. 새로운 자극이 주어지면 도파민이 분비되며 이 길을 가봐도 괜찮아라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결국 선택은 안정과 보상의 줄다리기입니다. 뇌는 늘 우리를 지켜주려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뇌가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는 겁니다. 아, 지금 내가 두려운 건 편도체가 안전을 외치고 있어서구나. 새로운 게 끌리는 건 도파민이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어서구나. 이걸 알면 불안에 휘둘리지 않고 조금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뇌는 단순히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다양한 신호를 보내며 우리가 균형 잡힌 선택을 하도록 돕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택 앞에서 흔들리고 있나요? 그건 뇌가 망가진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뇌는 늘 안전을 원하면서도 새로운 보상을 꿈꿉니다. 이 두 목소리 사이에서 흔들리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 속에서 자라오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 앞에서 흔들리는 또 하나의 이유, 그건 바로 사회와 비교의 압력입니다. 선택은 원래 개인의 문제처럼 보입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지, 내가 누구와 함께할지, 내가 어떤 길을 걸을지, 겉으로는 모두 내 몫의 결정처럼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우리는 늘 남들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남들보다 뒤처지진 않을까? 이 질문이 우리 마음을 압박합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비교가 더 강해졌습니다. SNS를 켜면 친구의 성공 소식, 지인의 화려한 여행 사진, 누군가의 멋진 일상이 쉴 새 없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내 선택이 남들보다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사회적 압력입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보다 남들이 인정해 줄 만한 것을 선택하려는 유혹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은 혼란에 빠집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원래는 단순히 내가 좋아서 하고 싶었던 일이었는데 저걸 해도 남들이 인정할까? 이런 생각이 들자 자신감이 흔들려 버린 경험 말입니다. 사실 우리 뇌는 사회적 동물로 설계되었습니다. 인류는 집단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기에 타인의 평가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선택 앞에서는 내 만족보다 남의 시선을 먼저 떠올립니다. 문제는 이 비교가 우리 삶의 방향을 왜곡한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선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선택을 하게 되죠.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은 공허한 길에 들어서기도 합니다. 사회와 비교의 압력은 우리를 끊임없이 흔듭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멋지게 보여야 하고, 더 인정받아야 한다는 강박을 만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비교는 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보다 앞서 있어도 내일은 또 다른 사람에게 뒤처진 듯 보일 겁니다. 이 끝없는 경쟁 속에서는 어떤 선택도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사회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선택을 내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보다 배움이 중요하다. 안정보다 도전이 나답다. 이런 기준이 있다면 남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더 단단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남들과 비교하며 선택을 미루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인가? 남들이 아닌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선택은 뭘까? 비교는 우리를 흔들리게 하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나만의 기준을 찾을 때 비로소 흔들림을 멈출 수 있습니다. 사회와 비교의 압력은 거세지만 그 압력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진짜 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선택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자유와 책임의 역설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은 내가 선택할 자유가 있어야 해. 자유는 분명 소중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원하는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건 사람이 가진 가장 큰 권리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도 우리는 더 불안해집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유와 함께 따라오는 책임의 무게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누군가 대신 정해준 길을 가면 내가 잘못돼도 탓할 대상이 있습니다. 부모가 시켜서 한 거야. 상사가 시켜서 한 거야. 책임을 떠넘길 수 있죠. 하지만 내가 스스로 선택한 길은 다릅니다. 그 결과가 좋지 않으면 온전히 내 책임이 됩니다. 이때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크게 흔듭니다. 자유가 커질수록
책임도 커집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자유와 책임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자유를 원하면서도 막상 자유를 얻으면 그 무게에 짓눌려 버립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상황에서 너 하고 싶은 거 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오히려 막막하고 불안했던 경험 말입니다. 무한한 자유는 달콤하면서도 그만큼 무겁습니다. 현대 사회는 선택의 자유를 강조합니다. 수많은 직업, 수많은 관계, 수많은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많아질수록 책임의 부담도 커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택은 더 어려워집니다.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를 선고받았다. 즉, 우리는 늘 선택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책임져야만 한다는 말이죠. 자유와 책임은 때려야 뗄 수 없습니다. 책임 없는 자유는 방종이 되고 자유 없는 책임은 억압이 됩니다.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성숙한 선택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작은 책임부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책임지는 연습을 하면 점점 더 큰 선택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속을 지키는 것, 작은 업무를 끝까지 해내는 것, 이런 작은 책임의 훈련이 자유와 책임을 균형 있게 만들죠. 여러분, 자유는 선물 같지만 그 속에는 무거운 책임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건 그 무게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감당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숙해집니다. 자유와 책임의 역설은 인간을 괴롭히지만 동시에 성장시킵니다. 흔들리는 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책임의 무게 때문에 사람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 바로 선택의 회피와 미루기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선택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다가 가장 쉽게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선택을 피하거나 미루는 것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좀 더 생각해 봐야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답이 보일 거야. 이런 말로 우리는 스스로를 달랩니다. 물론 때로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고민 없이 내린 결정은 후회를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도한 미루기입니다. 선택을 미루는 게 습관이 되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결정 회피 성향이라 부릅니다. 선택의 결과가 두렵고 책임이 무겁게 느껴질 때 사람은 아예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불안을 잠시 줄이려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할 일을 미루다가 마감 직전에 허겁지겁 처리했던 순간, 그때는 순간의 안도감을 느꼈지만 결국 더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나요? 선택도 똑같습니다. 지금 결정을 미루면 편해 보이지만 결국 미래의 내가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결정을 미루는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고 불안 수준이 더 높다고 합니다. 미루기는 잠시의 도피일 뿐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여기엔 또 다른 심리적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완벽한 순간을 기다립니다. 조금 더 준비되면 시작해야지. 더 좋은 기회가 오면 선택해야지. 하지만 완벽한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결국 아무 선택도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내게 되죠.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선택을 미루는 건 안전해 보이지만 사실은 더 위험한 길입니다. 세상은 늘 변하기 때문에 지금의 기회가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작은 선택부터 시작하기입니다. 큰 선택이 두렵다면 작은 일부터 스스로 결정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작은 경험이 쌓여 큰 선택 앞에서도 용기를 줍니다. 둘째, 완벽주의 내려놓기입니다. 완벽한 선택은 없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길을 어떻게 의미 있게 만들지입니다. 셋째, 미루기의 대가를 떠올리기입니다. 지금 결정을 미루면 미래에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상상해 보세요. 그 현실감을 떠올리면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중요한 결정을 미루고 있나요?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큰 길을 만든다. 선택을 피하지 마세요. 흔들리더라도 결정을 내리는 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큰 힘을 줍니다. 선택은 늘 불안하지만 미루기는 불안을 키울 뿐입니다. 오늘 내린 작은 결정이 당신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마지막으로 흔들리지 않고 선택을 붙잡는 힘, 바로 나만의 가치와 기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 앞에서 흔들립니다. 무게 때문에, 실패가 두려워서, 불확실성 속에서 길을 잃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다 머뭇거리고 책임이 무겁게 느껴져 미루기도 하죠. 그렇다면 흔들림 속에서 어떻게 선택을 단단히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나만의 가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선택은 늘 상대적입니다. 돈을 택할지, 안정성을 택할지, 사람의 인정일지, 나만의 만족일지, 외부 기준만 따라가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세운 가치 기준이 있다면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안정보다 성장을 우선한다. 나는 돈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 나는 단기 성과보다 배움을 선택한다. 이렇게 기준이 분명하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둘째, 완벽한 선택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선택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행복만 있는 길도, 안전만 보장되는 길도 없습니다. 완벽한 답을 찾으려 하면 끝없는 미루기에 빠집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마음이 선택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셋째, 선택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엔 불안하고 후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선택에 의미를 부여하면 후회는 점점 줄어듭니다. 결국 중요한 건 선택이 옳았는지가 아니라 그 선택을 어떻게 살려내느냐입니다. 넷째, 흔들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흔들린다고 해서 잘못된 인생을 사는 건 아닙니다. 흔들림은 고민의 증거이고 진지하게 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흔들리면서도 한 걸음 내디디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성공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작은 선택을 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며 아, 나도 해낼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얻는 겁니다. 그 작은 경험들이 쌓일 때 큰 선택 앞에서도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선택을 단단히 하는 힘은 결코 외부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광고가, 유행이, 남의 시선이 내 삶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내가 세운 가치와 내가 책임지는 태도만이 흔들림을 넘어서는 힘이 됩니다. 선택은 늘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도 나만의 중심을 붙잡을 때 비로소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선택 앞에 있나요? 흔들린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흔들림은 약함이 아니라 성장을 준비하는 증거입니다. 흔들리면서도 한 걸음 내딛는 순간 그 선택이 바로 당신의 길이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며 엔딩 멘트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작은 메뉴 고르기부터 인생을 바꾸는 큰 결정까지 그 앞에서 흔들리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삶을 진지하게 대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중요한 건 흔들림이 아닙니다. 흔들리면서도 끝내 스스로의 선택을 붙잡는 힘, 그게 우리 삶을 만들어갑니다. 완벽한 선택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린 선택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그 길은 틀린 길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림 속에서 당신만의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흔들림은 약함이 아니라 더 단단한 내가 되기 위한 필요한 과정일 뿐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완벽하지 않아도 그 선택이 바로 당신의 삶을 써내려갑니다.